네, 개장 전의 이슈와 관심 종목까지 골라보겠습니다. 매매기술 시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 주식명가 MTNW 다냐쌤 그리고 박진섭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먼저 시장의 한마디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다냐쌤은 미중 CDS 지표 반등, 지수 상승 부담이다 말씀해 주셨고요. 박진섭 어드바이저는 친환경차 부품시장 강자 도약, 주목할 만한 황금 종목 찾아보자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다냐쌤 화상 연결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미증시에서는 추가 고용 둔화에도 불구하고 하락 마감됐고 현재 주도주가 없는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종목 장세가 지속될 것 같아요. 어제 상황에서 미국 시장을 보면 다우나 나스닥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모두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지 못하고 차익 매물이 나왔거든요. 유독 독일 닥스라든가 유럽 시장들은 산타랠리를 즐기고 있는데 미국 시장은 상단 돌파 모멘텀이 없다라는 것이 결국 국내 지수 역시도 박스권 이렇게 등락을 보이면서 종목장이 나올 것 같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어제 상황에서 봤을 때, 자, 미국은 국가 신용부대 크레딧 디폴트 스왑 지표가 이제, 상승 전환했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으로 해서 급등했다가 안정세를 보이다가 다시 상승 전환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국 역시도 하향 안정세를 보이다가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대외적으로는 신용 부도 위험에 대한 증가, 즉 시지수에는 부담스러운 요인을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자, 국내 요인을 보면 일단 국내 같은 경우는 CDS 지표가 더 하락하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고점을 돌파할 만한 모멘텀이 없고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할 그런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지수 상승은 고점은 확인됐고 이제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종목 장세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마감한 미국 시장 보면 장 초반에는 굉장히 좋았지만 장 막판부터 매도가 나오면서 하락 전환했다라는 거예요. 3분기 생산성이 지난 2020년 3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리고 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있고 고용 지표가 둔화되고 있다. 즉 고용 지표가 둔화되면 연준에서는 긴축을 종료할 것이고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런 호재였거든요. 하지만 고용 지표의 둔화, 금리 인하, 이거는 이제 하도 많이 기대심이 봤기 때문에 빛이 발했고요. 그럼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면 고용 둔화되는 것은 결국에 2024년도 미국 경기 역시 둔화될 것이라는 이런 우려감으로 전환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고금리 상황에서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었던 상업용 PF에 대한 부실 부분이 이제 표면으로 하나하나씩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PF 부실에 대한 이것들이 어느 정도 가늠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장에서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그러한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10월 무역 수지 적자가 5억 3천만 불로 최근 3개월 내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거예요. 적자 폭이 증가되면 결국에 지금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 쌍둥이 적자가 커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부담 심리가 높아지면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런 양상이었고요. 자, 그러면서 오늘 대부분 업종들이 이제 대부분 차익 실현 나오면서 약세 기조를 면치 못했어요. 그 중에서 종목을 본다면 루시드라든가 리비아가 급등세를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주 섹터라든가 헬스케어, 그 다음에 항공, 전력, 방산기계 이런 쪽들이 강했고 반도체라든가 암호화폐 그다음에 정보기술 섹터들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ETF 시장도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대마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죠. 일본이 대마를 합법적으로 이제 내년부터 도입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까지 전해졌는지 모르겠지만 대마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모처럼 만에 배터리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그리고 헬스케어와 블록체인, 의료기기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공교롭게도 어제 시간에서 타이거 2차전지 ETF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 배터리 대장주들이 이제 반등 나온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배터리 섹터들 반등 나올지 한번 지켜보면 되겠고, 그다음에 원유라든가 클라우드라든가 핀테크, 그다음에 반도체 약세를 보이고 있고, 가치주는 지수가 상승해도 빠지고 지수가 하락해도 빠지고 다 같이 죽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역시도 가치 투자에서는 그렇게 수익률이 나오지 않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가치주를 고집할 때가 아닌 것 같고요.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BOJ에서 금융 완화 정책을 지속할 것이다. 그러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고, 그다음에 미국과 일본의 국채금리 하락하는 것도 시장엔 긍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산업 생산성 지표들이 더디게 나오고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금융 완화 정책으로 인한 상승은 올라간 만큼 빠질 압력은 굉장히 크다라는 것, 이렇게 보여지고, 중국이 조금 많이 빠지고 있어요. 지금 그 홍콩 항생 지수들 지금 ELS 관련해서 국내에서 18조 원을 판매했는데 이것이 녹인 녹아웃 구간에 들어오기 때문에 거의 뭐 손실이 50% 이상 났다라는 기사들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생 지수가 녹아웃을 할 경우 전저점 이탈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국 증시에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자, 일단 중국에서는 경기 부양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요. 전 국민 대상으로 해서 상품권을 지급하겠다. 그래서 소비를 진작하겠다, 이런 정책이 나오고 있고요. 자, 피치에서는 중국 정부들의 내년 지방부채 디폴트 위험이 낮아졌다. 자, 이런 호재성 기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가 경단이라는 것이 나와주고 있고, 또 상해에서는 집을 팔아주면 아우디 자동차와 아이폰 석 대를 지급하겠다. 즉, 이거는 부동산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또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 경기 부진, 경기 침체, 이것들이 시장에서 반영되면서 하락 마감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국내 요인을 보면 이제 골드만에서 한국은행이 내년 3회 금리를 인하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원화 환율이 1250원대로 진입할 거고, 내년도 코스피 전망은 2800까지 간다. 이런 보도 나오면서 기관들, 외국인들 매수하는 지수 상승을 부추겼거든요. 하지만 세미에서 3분기 세계 반도체 장비 매출이 11% 감소했다라는 것이고, 국내 기업들의 4분기 실적이 하향될 것이다. 그리고 3분기 산업 대출이 32조가 급증했어요. 2분기 연속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다. 즉, 가계와 기업들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과 가계의 디폴트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이러한 우려감들 때문에 어제 매도 전환은 순매수를 줄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상승이 마감이 굉장히 축소되면서 거의 보합권으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거든요. 자, 그러면서 어제는 환율이 원화 약세를 보이면서 1313원 10전으로 움직였고, 또 역외 시장에서도 1316원 53전으로 마감했거든요. 일단 CDS 지표가 하향한 것은 긍정적인데 원화가 약세로 보이는 것은 결국에 외국인들의 매도 압력이 증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어제 외국인들은 1,500억 코스피 순매도를 보였고, 코스닥에서는 171억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선물 시장에서도 2,600억 순매수로 마감하는 그런 좋은 모습이지만, 이면을 살펴본다면 외국인들 선물이 4시 31분에 5,528억을 순매수했다가 장 마감에서 2,600억으로 약 3,000억 가까이 이제 매도를 보였다는 것이고요. 자, 코스피 순매도가 3시 29분까지 803억이었는데 장 마감 후에 1,457억으로 매도가 늘었거든요. 선물도 늘었고, 그 다음에 선물도 막판에 매도 늘었으면 오늘 역시 어제 상승과 최근 저가 요 사이에서 지수 박스권을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자, 그러면서 거래대금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약 7.4% 감소한
7조 6,900억을 기록했고요. 코스닥은 약 18% 감소한 8조 4,800억을 기록했어요. 일단 거래대금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체력이 떨어진다는 것이고, 이것과 맞물려서 고객 예탁금도 감소하고 있고 CMA도 감소했어요. 대신에 좀 긍정적인 것은 집나 같은 마켓머니 펀드 자금이 2조 9,300억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대기 매수세는 형성됐기 때문에 오늘도 종목 중심으로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종목장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중을 한다면, 자, 우주라든가 헬스케어, 대마는 일회성이기 때문에 매매 잘못하시는 분들은 접근하지 마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압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일본 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장 마찬가지고 전고점 도달하면 매도가 나오면서 하락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고점을 돌파할 모멘텀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기업 실적이 개선되는 것이 나와야 되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이제 박스권 움직임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고, 지금 상황에서 보면 종목별로 섹터별로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형주들, 업종 대표주들의 탄력은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슈 섹터들로 순환이 빠르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 섹터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먼저 선취매하는 그러한 전략들, 발빠른 매수가 지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따라서 오늘 지수가 밀리더라도 부담 없이 우리는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주식들 저가 분할 매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런 상황에서 준비된 행사를 보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사들이 많아요. 오늘 국가 주도로 대규모 치수 사업을 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4대강 관련주들 움직일지 수질 관련주도 움직일지 한번 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바이오 연료 얼라이언스 회의가 있기 때문에 바이오 디젤이라든가 이런 쪽들 움직일지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UN 기후 협약 당사국 총회가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 관련주들, 그다음에 바이오 소부장 글로벌 공급망 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바이오 관련주들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다냐쌤이 안경을 찾을 틈도 없이 불이 나게 달려와 주신 것 같은데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시황 점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바로 종목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종목으로 삼성 SDS의 경우에는 기관의 러브콜을 받게 되면서 52주 신고가 경신 나왔고요. 바로 어제 종목으로 부광약품 함께 볼까요?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목표가를 17만 원을 제시했는데 아깝게 19만 2천 원까지 갔다 왔거든요. 일단 기관 매수 유입되고 있고 클라우드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삼성 SDS는 자, 우리가 16만 원을 한번 지켜주면 목표 주가를 한번 상향해서 18만 원까지 한번 높여봤으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부광약품 같은 경우 어제 우리가 봤던 것들은 정부 정책 관련해서 정신건강, 직속이 출범 이 이슈 때문에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어제 6,250원 깨면 매도하자라고 했는데 성격 급하신 분들이 매도는 6,240원까지 왔다 갔어요. 그러면 아직까지 이 이슈는 살아있어야 아직 끝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6,240원을 깨면 일단 매도하시고 다시 저가 6,000원 아래에서 복수전 들어가시면 되겠고, 반등 목표는 똑같이 어제와 마찬가지로 7,300원 봤으면 좋겠는데, 부광약품은 이제 3분기 실적이 쇼크가 나왔어요. 그래서 4분기 실적부터 개선되는 모습 보인다면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어떤 쪽 보는 게 좋을까요? 오늘도 마이코 플라즈마 폐렴 확산 이 부분 때문에 미국, 중국이나 국내 같은 거 말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 부분을 제2의 코로나 기회로 활용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마이코 플라즈마 폐렴 확산에 발빠른 국내 기업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서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기사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시젠이라든가 바디텍메드라든가 엑세스바이오가 나왔는데 SD바이오센서도 같이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그 이슈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젠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어제 상황에서는 이제 소규모 잘
조정을 받은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시간에서는 25,200원, 자, 25,000, 잠깐만요. 어제 시간에서 확인을 못했는데, 시간에서 보면 어제 시젠이 25,500원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자, 오늘 시초가 25,500원 부근에서는 우리가 매수하고 싶은 수량 반 정도는 매수하고 나머지는 매수가 기다려보고요. 그 다음에 24,500원을 깼을 때는 손절 기준 잡으시고, 목표가는 한번 욕심내보겠습니다. 전고점 29,500원. 한번 여기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은 이슈를 이용해서 시젠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쌤과 함께 했고요.